자존감이 낮아질 때의 문제점은 뭔가를 할 힘이 안 나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다 알겠어. 이거 밤 11시에 치킨 안 먹어야 살 뺄 수 있는 거 알겠어. 밤에 스마트폰 안 보고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안 피곤한 거 알겠어. 근데 그걸 할 힘이 안 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자괴감이 빠지게 됩니다. 야, 너는 왜 아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기력함이 자존감을 더 낮추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즉 셀프 토크의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실제로는 하면 할수록 자존감을 깎아먹는 셀프 토크 7가지를 알아보고, 이것들을 하면 할수록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셀프 토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중에 몇 가지나 내가 나에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신다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셀프 토크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 자신에게 항상 하고 있는 말들이고, 어떤 신념이나 믿음처럼 내 마음에 박혀 있는 것들이니까 이따가 제가 딱 말씀드릴 그 표현이나 워딩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식의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셀프 토크거든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된다. 의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그 뿌리 깊은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유재석도 안티가 있고 김연아 선수도 욕할 사람은 욕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고요. 부처님도 친인척한테 암살 시도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이런 셀프 토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미움받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미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면 누가 미워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미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그냥 받아들이고 나면 누가 나 미워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해. 이거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야 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셀프 토크는 나는 항상 유능하고 성공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는 내가 즐기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능력을 갖추고 일을 잘하고 내 분야에서 뭔가를 해내는 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나 자신과 가족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거,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런데 모든 일을 잘하고 항상 성공해야 한다는 거는 열정이라기보다는 강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완벽주의와 부정적인 완벽주의로 나누는 거죠.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그 일을 즐기고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잘 해내고 싶어서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라면, 부정적 완벽주의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현실적이지 않은,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은 거의 없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를 얘기해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긍정적 완벽주의는 실제로 그 일을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부정적 완벽주의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일을 미루게 되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완벽하게 하려다가 미루는 분들.
그 과정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이 퀄리티도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모든 거를 극복하고 일을 완수해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정적 완벽주의,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엄청 성공해야 돼 라는 셀프 토크를 가지는 이유는 진짜 성공을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실패한 나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언뜻 보면 뭐 똑같은 것 같고 말장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실패한 나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성공한 나에게도 한 발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유능하고 성공해야 돼 라는 셀프 토크는 나는 내가 즐기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거야 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내가 불행한 건 주변 환경과 사람들 때문이야 입니다. 이 셀프 토크는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은 좋은 쪽으로 바뀌어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이라는 말과 책임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셀프 토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못을 탓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책임조차도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 있고 화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꿀 책임, 그 힘까지 그 사람들한테 넘겨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꿀 힘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집 문 앞에 한 어린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고 쳐봐요. 그냥 모른 척 하거나 보육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잘 씻기고 먹여서 키울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버려져 있던 게 여러분의 잘못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책임을 졌죠. 여기서의 책임은 내가 꼭 져야 하는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책임을 져야 되고 나밖에 책임질 수 없는 아이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은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각도기 1도의 변화가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건 주변 환경과 사람들 때문이야 라는 셀프 토크를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은 좋은 쪽으로 바뀌어 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나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셀프 토크를 바꾸면 인생이 갑자기 확 가벼워집니다. 문제를 피해 다닐 때보다요. 문제를 피해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계속 내 어깨에 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이죠. 그 짐 한번 내려놓고 풀어 헤쳐보세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위험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무서운 거, 그 위험한 거를 계속 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와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힘들고 아플 수는 있죠. 죽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걸 견디고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 나갈 힘이 저와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피해야 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는 않아도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항상 피해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저런 셀프 토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관계에서의 갈등이 무서워서 항상 피해 다니던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그 갈등을 마주하고 나니까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네. 대화로 잘 풀 수도 있는 거네. 그리고 갈등을 겪었다고 해서 다 원수되는 것도 아니고 잘 풀리면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더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더 돈독해지기도 하네? 이런 거를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인생에서 전혀 몰랐던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한번 마주해 보시고 그 결과를 경험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를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나에게는 그럴 힘이 있어 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라는 셀프 토크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좋은 쪽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이 시험에 붙지 않으면, 이 회사 이직을 못하면, 이 남자랑 결혼을 못하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절대 안 돼, 내 인생은 끝이야 라는 신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뭐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100% 가능하거나 100%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굳이 꼽자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는다 이 정도죠. 두 번째 문제는 꼭 그게 아니어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대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생각해 봐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차 타고 뭐 경부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요. 서울역에서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포항공항에 내려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간 안에 교통비 절약할 수 있는
있는 방법 찾아서 가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니라 가는 길을 좀 즐기고 싶다, 풍경 보면서 여행 기분 내고 싶으면은 천천히 가는 기차 타도 되고요. 어떻게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항까지 가는데 꼭 바닷길로 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근데 찾아보니까 인천에서 포항까지 가는 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수영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내 인생은 망해. 꼭 이걸 해내야 해 라고 하는 순간 인생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립니다. 그게 뭐든 특정 대학에 가는 거,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거, 어떤 회사에 붙는 거,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런 거는 다 행복한 인생이라는 목표로 가는 수단들이잖아요. 행복한 인생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가치일 수 있겠죠.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건 멋진 일이지만 수단인 것들을 가치의 자리에 올려놔 버리면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실제로 당신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셀프 토크는 내가 원하는 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좋은 쪽을 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로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문제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 나는 그걸 찾아내야만 해 입니다. 이 셀프 토크는 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해결책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셀프 토크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학 문제에는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이 있죠. 국어 문제는 어떤가요? 이 단어를 쓴 시인의 의도는 무엇인가? 실제로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실제 세상에서는 뭐 완벽한 답이 없을 수 있지만 답안지 78페이지 펴보면 세 번째 줄에 정답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완벽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섣불리 답안을 적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과는 다르게 인생에서는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서투른 답이지만 그거를 세상에 던져보고 실수했으면 고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나한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틀리면 고치면 되고요.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은 한 톨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수 좀 하면 어떤가요? 어차피 다 우리 인생 1회차 아닌가요? 미래에서 회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리고 실수해도 그 실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수정,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면 그 실수도 우리 인생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어. 나는 그걸 찾아내야만 해. 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내 지금 상태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입니다. 이 셀프 토크는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 영향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힘이 있어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죠. 저는 이거를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매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치료를 하면서요.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우울증은 허구다, 트라우마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말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강한 스트레스 경험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단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겨내야지 한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고통을 겪었든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았든 그 고통이, 그 환경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만한 그런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들보다 힘이 많이 들겠죠.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걸음을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내디딜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 과정에서 과거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심리치료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 지금 상태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셀프 토크는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나에게는 그 영향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힘이 있어 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의 자존감 깎아먹는 셀프 토크를 심리학에서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말해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셨다면 합리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념, 긍정적인 셀프 토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셀프 토크가 잘 바뀌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바뀌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심리치료나 명상 등을 통해서 감정을 들여다보고 흘려보내는 작업들을 먼저 해보시면 셀프토크도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복습으로 7가지 자존감 높이는 셀프토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느끼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내가 즐기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인생은 좋은 쪽으로 바뀐다.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나에게 그럴 힘이 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 영향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힘이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